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강스탄 바이오텍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왜 상한가를 갔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상을 쳤는데, 자, 여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물론 우리가 조금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 네, 그 여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 액티브 ETF에 관련돼서 액티브 직접 종목 ETF가 아니고요. 거기에 새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스텐 바이오텍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여하튼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중소형이고 바이오 속성이 급등급락이 항상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스템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지금 강스템이 과연 무엇 때문에 많이 올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강스템과 관련해서 뭐 특징주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쭉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줄기세포, 뭐 탈모, 뭐 화장품, 뭐 이런 건의 이슈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일단 줄기세포 건 관련해서 움직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여기 그 보시면 강스텐 바이오텍 홈페이지 가시면 줄기세포 치료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죠. AD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실패를 좀 했었고 다시 임상 1, 2상을 하고 있는 거고 요겁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퓨어스템 OA 키트주 오스카라 그러죠. 네, 오스카 임상 요것에 대한 부분이 주가를 급등을 시킨 배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스카에 대한 부분들 설명이 쭉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무릎 관절에 1회 주사하는 치료제예요. 1회입니다. 1회. 1회만. 그죠? 키트형 주사제고 수술 없이 관절 안에 직접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 골관절염 치료제 이거 많습니다만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일단 7월 달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 거죠. 7월 달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탑라인 데이터를 7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이 건으로 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패턴의 급등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 요인이 작용이 많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7월 달인데 벌써 움직이느냐?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전쟁에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건도 좋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순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조정을 거쳐서 또 위쪽으로 시세를 내고 매물 소화해내면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강스텐 바이오텍은 그 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은 거예요. 근데 일단 상은 쳤는데 너무 거래가 많지 않느냐.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 그 임상건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는데 계속 미리 급등을 매번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또 흔들었다가 또 올리고 뭐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흐름은요. 작년도에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번 그 시세를 크게 냈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되게 그
이런 정도 패턴, 재작년이죠. 2024년에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렸다가 상승폭 둔화되면서 막 그런 흐름. 자,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개연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리 좀 주가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또 쭉 치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 자리를 잡는다면 오히려 좀 걸려들 수가 있고요. 되게 금요일 날 시세를 쭉 상향 냈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정도는 올라갔다가 물량 맞고 좀 상승폭이 둔화되고 뭐 이런 정도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급등은 1박 2일 코스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낫고 물론 오스카에 대한 기대는 있고 급권에 대한 시세가 또 나중에 날이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패턴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 1박 2일 패턴 정도로 이번엔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상황을 그 다음 흐름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을 예상을 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증자를 많이 했죠. 네,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을 회복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전부 개선이 됐고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인세전 손실률 그 급건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증자를 또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적으로 급건에 대한 부담은 갖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박 2일 코스로 보고 그리고 그 이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는 것이 예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장중에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꼭 강스템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게 베스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꼭 주시고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아요. 강스템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릴게요. 문자를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